이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록 행정사 대표 김영원 행정사입니다. 공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장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전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 법에서 정한 대로 정당하게 손실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영업손실보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막상 보상 현장에서 보면 이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하는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보통 이주민들은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잘해주겠지 하는 안이함과 처음 당하는 수용이다 보니 보상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힘들더라도 좀 더 알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업보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보상 대상으로서의 영업은 생업으로서 직업적인 측면이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그 영업장소가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보상 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이죠.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영업보상의 종류는 보이는 대로 크게 세 가지, 휴업보상, 폐업보상, 영업시설 이전 비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휴업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함에 따라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통상 4개월치 영업이익을 보상합니다. 물론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한다고 인정받은 경우 실제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4개월은 초과하지 못하죠. 이때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이에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폐업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을 폐지해야 되는 경우 통상 2년치 영업이익을 보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폐업은 인정받기가 참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구에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나 인정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도축장이라든지 납골당 이런 종류들이 인근 시군구에서 영업하기 어렵죠. 흔한 게 의사나 돈사, 양계장 이런 것들이 그 다툼이 좀 되는데요. 인정된 사례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다음 시설 이전비인데요.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실제 이전 비용이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보상의 요건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하고 있죠. 이를 좀 요약해서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장소, 시설, 계속성, 허가 등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후속 영상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업장소는 적법한 장소여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 변경 토지에서의 영업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영업에 필요한 물적, 인적 시설을 두루 갖추어야 됩니다. 또한 영업은 계절적이나 간헐적,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인 영업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이 허가나 인가, 등록, 신고 등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적법하게 자격을 득해야 되고요. 그 허가받은 대로 영업을 했어야 영업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요건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영업보상 대상 여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무허가 영업이 문제가 되는데요. 무허가에는 무신고나 무면허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원칙은 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저 가계지출비 수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허가는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대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도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자, 다음으로 일정한 영업장이 없는 영업, 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례별로 차량 운반 판매업,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파는 경우 얘기하는 거죠. 중기 임대업, 개인 용달, 이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하기가 쉬워요. 이건 구체적인 사례인데, 자택에서 빵을 구워 소매점에 납품한 경우, 이것도 사업지구에 그 배우지가 있는 건 아니죠.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에 택시 운송회사, 요거는 보상 대상으로 인정을 했어요. 법원에서. 왜냐하면 운송회사 사무실하고 인력이 운송회사에 있고 택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휴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영업 개시 시점에 늘 문제가 되는데요. 영업 개시는 기준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영업을 개시해야 됩니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영업을 개시했다면은 안 되죠. 물론 실제 영업을 했다면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영업 사실을 입증해야 되겠죠. 이때는. 그 다음으로 지금 현재 휴업 상태에 있다든지 영업이익이 아예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될 수가 있어요. 원칙은 뭐 보상 대상이 보상 대상으로 인정 못 받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47조 5항에 해당된다면은 역시 최저 가계지출비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일시적 영업, 이게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영업하면은 했다면은 당연히 인정돼야 되겠지만 띄엄띄엄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은 사례들도 많이 있죠. 계절적 수요에 한여름철에만 하던 민박집 인정받았습니다. 겨울철에만 여는 눈썰 매장, 여름철 한철만 문을 여는 수영장, 이런 것들은 영업 보상 대상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기타 보상이 불가능. 화재로 영업장이 소실된 경우, 이건 뭐 영업 보상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음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임대업, 종교시설, 종합건설업. 종합건설업도 뭐 사업지구내 그 영업 장소가 있는 건 아니죠. 다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건설업이라면 좀 달라요. 전문건설업은 인정됩니다. 이처럼 뭐 사례별로 대상 여부가 되냐 안 되느냐, 이건 해석에 달려 있어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영업 보상 대상인지를 놓고 시행자와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경우가 하도 많아서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소개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 상록행정사는 그 전국 공익사업지구에서 주로 손실보상과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런 보상 업무만을 단연간 취급해 왔습니다. 행정사 업무가 아주 다양한데요. 저는 뭐 보상 업무만 특화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이 좀 쌓였고요. 열심히 하다 보니 전문성도 좀 겸비를 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상록행정사를 치고 들어가시면 제 블로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 또 법원 판결례, 이런 것들을 많이 실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주민들 중에서 이제 보상이 닥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전화번호로 주저마시고 전화 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은 수원시청 옆에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대환영입니다. 이주민 여러분, 영업손실보상의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후속 영상에서는 영업보상의 구체적인 요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이 4가지를 차례로 좀 살펴볼 거고요. 보상액 산정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